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4, 포항 9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경북 지역 73개 시험장에서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경북에서는 2만 6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 중간에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면서 3교시 결시율은 8.87%로 지난해의 8.79%보다 0.08%포인트 늘었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비중이 늘면서 일부 수시 합격자들이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경주 지역 6개 시험장에선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지진 전문가를 시험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별 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시험 장소를 착각하거나 차가 밀려 애를 태우던 수험생 16명을 술찰차와 사이카를 이용해 고사장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습니다. 경주 문화고에선 수험표를 가져오지 않아 애 태우던 학생의 수험표를 경찰이 대신 가져다 주었고 포항 영일고에선 손목시계를 집에 두고 온 수험생에게 경찰관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피곤하더라도 정답이 공개되는 대로 꼭 가채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통해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음 달 7일 수능 성적 발표 직후 최상의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억에 의존해 가채점을 할 경우 어떤 답을 적었는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틀린 것으로 처리해 보수적으로 채점해야 실제 성적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보호 캠페인을 펼칩니다. 오늘은 수능이 끝난 뒤 지자체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벌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선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통해 청소년 귀가 지도와 전문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때 신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황룡사,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말 황룡사 역사관 개관을 앞두고 불에 타 사라진 황룡사 전체가 3D 영상으로 복원돼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최고의 사찰 황룡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호국불교의 상징 황룡사 구층목탑. 외적의 침입으로 800년 전 허물어졌던 신라의 위용이 화려한 영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뒤 고려시대 몽골 침입으로 불에 타 주춧돌만 남아있다가 3D 입체 영상으로 재현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황룡사의 원형을 되살리기 위해 고증 작업에만 10여 명의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 출토 유물들을 바탕으로 또 학자님들의 그 엄밀한 고정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의 상상력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재현을 해봤습니다.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때 궁궐을 짓던 중 갑자기 발생한 용오름 현상을 계기로 건립됐다고 전해오는데 불국사의 8배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 한가운데 축조된 황룡사 구층 목탑은 70m에 달하는 거대한 높이의 목조 건물로 당시 뛰어난 기술력으로 고대 건축의 미스터리로 불립니다. 황룡사 건립의 역사적 배경부터 몽골군 침입으로 소실되는 과정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D 영화 천년의 염원 황룡사는 이번 주말 개관하는 황룡사 역사관에서 매일 6차례씩 관람객들에게 상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텍 물리학과 이종봉 교수팀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리차드 미셸 교수팀이 DNA가 손상된 정보를 스스로 복원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체 분자의 움직임을 나노미터 단위로 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해 DNA 단백질이 염기성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이종봉 교수는 유전자 결함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알아내고 질병 치료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포항해경은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로 46살 안모 씨 등 선장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5일 오후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대게 2,7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고 47살 유모 씨는 오늘 새벽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대게 480여 마리를 잡아 구룡포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먼 바다의 경우 이달부터 대게 조업이 재개됐지만 가까운 바다에선 다음 달 1일부터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겨울 잦은 한파로 인해 국내 연근해에 극심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겨울철에 서해와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파와 극심한 저수온 현상이 지속돼 양식 생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기술로 제작 중인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상온 수압 시험 성공 기념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상온 수압 시험은 원전 건설 마감 단계에서 설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개통기기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시험으로 신한울 1호기는 앞으로 고온 기능 시험을 거쳐 2018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100만 원, 모두 8,383억 원이고 수령농업인은 전체 농가의 73%인 79만 3천여 명으로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 진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 변동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포항시가 어제 청하면 미남 창고를 시작으로 올해 공공비축 및 추곡 수매를 나섰습니다. 첫 수매가 실시된 미남 창고에선 40kg 4,000포대 160톤을 수매했고 앞으로 구룡포와 오천, 연일 등의 순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수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396톤 늘어난 8,117톤이고 매입 가격은 40kg 포대 1등급 기준 4만 5천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다 순국한 순국 선열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제77회 순국 선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안동에서 경북 지역 광복회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순국 선연의 날은 유족회의 국가보훈처를 거쳐 현충일 추념식이 포함시켜 거행돼 오다 지난 1997년부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식적인 정부 행사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종가 문화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종가 포럼이 오늘 경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종가 문화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종가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과 종가 음식의 특징, 국가별 동종 마을의 보존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종가 음식 영상 상영과 종가 음식 박람회도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